사람이 약 80년을 산다면 약 24년 동안 잠을 잔다고 합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자면서 보내는 셈이죠. 자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버리는 시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자면 인간은 좀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될까요? 실험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 미국의 한 10대 청년이 얼마 동안 잠을 안 자고 버틸 수 있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수면 중단 2일째부터 눈에 초점이 풀려 TV를 볼 수 없었고 3일째에는 구토 증세가 나타났으며 4일째에는 기억력 및 집중력 저하, 환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6일째에는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졌고 7일째에는 혀 마비 증상이 나타났으며 8일째에는 발음 부정확, 9일째에는 문장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10일째에는 기억력과 언어 구사력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결국 12일째 실험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앞의 실험은 인위적으로 만든 극단적 수면 부족 상황이지만 정도는 다르더라도 이와 유사한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하루만 잠을 제대로 못 자도 다음날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 상태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실수를 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 공부해서 시험 잘 봤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하여 공부하는 게 관건입니다. 눈 떴을 때 공부도 중요하지만 수면은 더욱 중요한 학습 활동입니다. 수면은 학습한 내용을 뇌에 정착시키는 과정입니다. 잠을 안 자면 공부한 내용이 휘발되어 사라져 뇌에 남지 않게 됩니다. 건강 측면에서 수면 부족은 다양한 질병의 근원입니다. 수면 부족 현상이 반복되어 구조적인 수면 장애로 악화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기회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기회감염이란 면역력이 높을 때에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던 사소한 병원체에도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되는 현상입니다. 최근에는 수면과 치매 관련 연구도 늘고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낮으면 뇌에 노폐물이 쌓여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수면은 뇌에게 휴식 시간이고 청소 시간이며 충전 시간입니다. 유전적으로 잠을 적게 자도 생생한 약 5%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적정 수면 시간보다 적게 자면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학적 측면에서 수면의 질을 높이고 수면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체 시계에 몸을 맞추세요. 수면 장애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24시간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상 시간이 중요합니다. 잠든 시간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몸이 여기에 적응하여 생물학적 리듬을 맞춥니다. 불규칙한 기상 시간은 수면 장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야간에는 실내를 너무 밝게 하지 마세요. 조명은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야간에는 조도를 낮춰야 하고 파란빛, 즉 청색광을 피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실내 조도를 낮춰 나가는 게 좋습니다. 밝은 빛에 노출되면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줄어 잠이 잘 안 오게 됩니다. 인공조명 중에서도 특히 청색광이 수면에 해롭다고 알려졌습니다. 인체는 파란빛에 노출되면 낮이라고 판단해 잠들 채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간에 밝은 빛 노출로 인한 수면 장애를 막기 위해서는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디머 조명기구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디머를 사용하는 가정이 매우 적으므로 야간에는 방 전체 조명을 끄고 국소 조명을 사용해 실내 조도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청색광은 주로 스마트폰 화면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노출됩니다. 야간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와 닿으실지 모르겠지만 팩트입니다. 특히 취침 무렵에는 더욱 피해야 합니다. 또한 침실에 파란빛이 나는 기기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빛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간에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청색광 차단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주황색 계열의 유색 렌즈 안경을 착용합니다. 수년째 쓰고 있는데 쓸 때와 안 쓸 때의 차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야간에 안 쓰고 작업하기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야 할 경우에는 실내 전체 조명을 켜지 말고 최소한의 국소 조명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환한 빛에 노출되면 다시 잠을 이어가기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오후 햇빛은 수면제입니다. 늦은 오후에 햇빛을 2시간 정도 쬐면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늦은 오후 햇빛을 쬐면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여 초저녁 잠을 예방함으로써 밤에 제 시간에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햇빛에 노출되면 체내 비타민 D 합성이 증가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혈액 속 비타민 D 농도가 낮으면 과다 수면을 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 과다는 수면 부족과 마찬가지로 몸에 해롭습니다. 넷째,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체온, 정확히 말하면 신체의 중심 체온은 수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중심 체온이 높거나 낮으면 수면을 방해합니다. 운동은 몸을 피로하게 하여 수면에 도움을 주지만 취침 전 약 2시간 전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수면 직전에 운동을 하면 중심 체온 상승으로 각성 효과가 나타나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하루 중 언제 운동을 하는 게 자신의 수면 패턴과 맞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폭염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면 중심 체온이 상승하여 잠들기 힘들어집니다. 이때는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혈액순환 증가로 중심 체온이 떨어져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는 날에도 가벼운 목욕이나 족욕은 중심 체온을 떨어뜨리므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 자기 전에 양말을 신거나 이불을 덮으면 피부의 혈관을 확장시켜 중심 체온을 낮춰줌으로써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잠들기 직전에 중심 체온을 낮춰주는 다양한 행위들은 수면 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실내 기온과 습도를 적당하게 유지하세요. 체온뿐만 아니라 침실의 기온과 습도도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실내 온도가 높으면 수면을 방해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여름은 고온다습하여 땀으로 열을 배출하기 힘들고 피부가 젖어 있어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로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하여 기온과 습도를 조절하실 텐데요. 자면서 에어컨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추위를 느껴 오히려 뇌가 각성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잠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겨울철에는 실내가 너무 추워도 잠이 오지 않으므로 실내 온도는 적어도 15도씨 이상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뇌를 깨우지 마세요. 자기 직전에는 게임을 하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흥분시키는 것들은 뇌를 각성시키므로 수면에 해롭습니다. 적절한 음악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가사가 없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추천합니다. 악기의 종류도 적을수록 좋습니다. 가사가 있으면 뇌가 가사를 이해하느라 각성되므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사연이 있는 음악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사연이 떠오르면 뇌가 각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취침 시에 매일 같은 음악을 들으면 더욱 효과가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음식 선택에 주의하세요.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문제는 커피, 콜라 등 누구나 아는 카페인 음료 외에 생각지도 못한 식품에도 카페인이 함유된 경우가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운 음식도 중심 체온을 높여 각성 효과가 있으므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에 우유를 미지근하게 데워 드시면 좋습니다. 우유에는 수면을 촉진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소량의 호두를 장기간 드시면 수면 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두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전에 물이나 음료를 많이 마시거나 이뇨작용이 있는 수박 같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잠을 깰 수 있으므로 야간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수면의 최대의 적입니다. 적어도 잠자리에 들면 의식적으로 뇌의 활동을 정지시켜 멍한 상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양 100마리 숫자를 세는 것처럼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초조해하면 점점 더 잠들기 힘들어집니다. 오늘 밤 언젠가는 잠이 들겠지 하는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불면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자신의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환경보건학 박사 전상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